안녕하세요.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교관시험, 지도종자 문제 C형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형무인기 조종사의 구분에 따른 역할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는데, 대형무인기 조종사는 내부 조종사, 외부 조종사로 나눠지는데, 지상통제소 내에서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 그리고 외부에서 원격 조종기로 조종하는 조종사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A형 문제에서 또 한번 나왔던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 자, 내부 조종사는 지상통제소 내에 조종석에 앉아있는 조종사이다.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요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인적 요인의 목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인적 요인은 수행의 증진 그리고 인간 가치의 상승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행의 증진이란 사용의 편리성, 인적 에러 감소, 생산성 향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행의 증진, 그리고 안전 향상, 피로와 스트레스 감소, 편안함, 직무 만족,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간 가치의 상승,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적 요인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의 원인, 그 인적 요인의 목적이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그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짝지어져 있다라는 거, 지금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요인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한다면, 편안함과 직무 만족도는 인간 가치 상승의 측면에 이제 맞는 건데, 생산성 향상은 이제 수행의 증진에 맞죠? 근데 자동화의 정교함, 이거는 인적 요인의 목적 자체에 아예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기 사고의 인적 에러,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에러, 그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거 골라달라고 이제 적혀져 있네요. 자, 유인항공기와 무인기의 기술이 발전돼서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과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 둘 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알아주세요. 무인기하고 이제 현재 유인기 비교를 해보면, 유인기가 무인기보다 들어가 있는 이제 기계나 센서 같은 그런 기계적인 요소들이 훨씬 유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적인 결함 자체는 유인기는 자주 일어나진 않고요. 이 유인기 사고의 원인으로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여주는 거가 이제 인적 에러, 그러니까 인적 요인들 를 이제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인기에 비해서는 이제 기계적인 요소들이 좀 적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발전이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적, 그러니까 사람의 실수나 그런 이제 잘못된 판단,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사고가 나는 요인보다는 기계적인 결함 자체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이제 유인기의 사고 원인을 따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인기 기술이 발전이 되면은 인적 에러에 의한 사고율은 늘어나고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율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 다 점차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는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인기 인적 요인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무인항공기 탐지하고 피하기, 센스 앤 어보이드, 디텍트 앤 어보이드는 인간의 눈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자, 해설지 보시면 소형 무인기 조종 자격으로 신체적 기준은 이종 보통 운전면허 검사서 기준으로 적용되고, 인간의 반응 잠재기는 필연적이며 개인의 반응 잠재기는 학습과 훈련에 따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조종 자격 중 민간 관제 공역을 운항하려면 계기 비행 규칙 지식이 필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시기비행 규칙 지식이 필수이다 잘못됐고,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 그리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잠재기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반응 잠재기는 모두가 필연적이고 개인 잠재기는 학습과 훈련에 따라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적혀 있는 이 1번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추상체와 간상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물어봤는데, 추상체하고 간상체는 이제 인간 눈에 있는 시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상체하고 간상체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추상체는 컬러를 보는데 사용되고 간상체는 흑백을 보는데 좀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대는 추상체는 주간, 간상체는 야간. 망막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추상체는 이제 중심, 망막 중심에 주로 있고 간상체는 이제 주변에 좀 많이 있습니다. 개수는 간상체가 더 많고요. 해상도는 당연히 컬러인 추상체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암수능이라는 게 있는데 암수능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눈이 이 어둠에 적응하는 암수능, 어두움에 순응하는 소요 시간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상체가 조금 더 오래 걸리고요. 추상체가 조금 더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옳은 것은 3번. 추상체의 색깔은 컬러이며 해상도가 높다.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6번. 장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로 옳지 않은 거라고 적혀 있네요.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자체 중량이 2kg 이하인 거라고 적혀 있는데, 장치 신고라는 것은 이제 내가 기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판을 부여를 받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에 무인 동력 비행장치는요. 최대 이륙 중량이 2kg 이하지 자체 중량 2kg 이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 거 적혀 있는데, 자, 이제 변경 신고는 여기 보시면은 소, 용 앞글자 따서 보관 장소, 소유자 성명, 용도 이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보관 목적의 해체 이거는 해당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자체 중량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무인 비행선이라고 적혀 있죠. 옳은 것은 1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미만, 이하, 이상 이런 걸로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무인 비행선 그런 걸로 좀 장난을 이제 함정 문제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구분을 잘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틀린 거 하고 물어봤는데, 1번. 동력 비행장치 조종하려면 자격증 필요하고요. 사용사업에 사용되는 이러이러한 기체를 조종하려는 자. 사용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격증명이 있어야 가능하죠. 초경량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는 자. 동력이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하지 않은 내용 중에 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무인 비행장치 중 자체 중량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인 무인 비행선을 조종하려는 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종자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도 사용은 가능한데 대신에 사업자용으로도 못 쓰는 이제 비사업용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거는 3번은 아니니까 틀린 거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처벌 기준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안전개선 명령 위반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벌금. 변경 신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주류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리고 이제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4번이 옳은 내용이겠네요. 정답은 4번. 자, 11번. 지도조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거 하고 물어봤는데, 지도조종자 등록을 할 때는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종보통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이 운전면허 4번 찍혀있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조종자 시험 봤었을 때 필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도조종자 등록서류엔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당연히 조종자를 따고 지도조종자 교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조종자 등록에는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자, 12번 프로펠러 설명으로 옳은 거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속 비행에는 저피치 프로펠러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조종자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속 비행에는 반드시 저피치를 사용을 하고요. 고속 비행에는 고피치의 프로펠러를 사용을 해야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13번에 겨울철의 추운 기온으로 인해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70% 이상으로 충전해서 보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배터리 관리 방법 자체에 언급이 되지 않죠? 배터리 충전 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제 혹시 부풀어 버렸으면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배터리 잔량을 체크한다. 맞는 말이고요. 조종기 배터리 더 확인해야 된다? 당연하죠. 조종기가 전원이 끊기면 안 되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대형 무인기 조종사 구분으로 옳은 거. 이거 대형 무인기 조종사 구분은 항상 내부와 외부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관제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네요. 자, 비행장 교통구역은 비행정보구역 내 D등급에서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비행장 교통구역이라는 것은요. 이제 D등급 내에서 시계 비행을 하는 항공기관의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에요. 계기 비행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공역에 관한 문제는 이제 굉장히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A형, B형, C형 전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옳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구역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달라고 했는데 이 구역은 이제 방공식별 구역 그리고 제한식별 구역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지금 3번 보시면 영공 방위를 통해서 동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식별, 위치 결정, 통제 업무를 실시하는 공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방공 식별 구역이고요. 나머지는 제한 식별 구역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특별비행 승인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가 이제 기체 안전에 대한 내용이 좀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 무인비행장치 종류, 형식, 재원, 성능 운용 한계, 조작 방법, 절차, 지역 운영이 포함된 계획서, 안전성 인증서, 그리고 조종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 서류,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이제 그 밖에 정해서 고시하는 서류, 이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체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 서류입니다. 근데 17번에 보시면은 비행 절차 정비 기록, 안전장치에 대한 세부 기록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부 기록지는 필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주로 통신에 관한 내용을 많이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통신 전송 거리, 전송률, 데이터 안정도, 주파수 선정, 전원, 시스템 크기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통신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필요한 기술 설계 시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맞는데 수신기 배터리 용량은 이제 뭔가 통신에 비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3번 수신기 배터리 용량은 데이터 링크 기술 설계를 했었을 때는 필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19번 항공사업법 목적으로 아닌 것은 하고 저기 있는데 항공사업법 목적으로 아닌 것은요. 자, 항공사업법 목적은 이거는 이제 법 들어가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편의 향상, 복리 증진, 그리고 이제 국민 경제 발전 이런 게 있는데 그 산업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법을 만들었다라는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사업법의 목적으로 아닌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비행 로그북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적혀 있네요. 로그북이란 것은 이제 경력 증명서와 같이 비행 시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서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로그북은 기본적으로 교육원 재량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성은 교육원 재량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로그북을 작성하는 지도조종자, 교관은 교육기관에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이제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경력증명서를 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 기관의 교육기관에 소속이 된 지도조종자, 그러니까 교관만이 로그북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로그북은 기체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기체를 내가 이제 비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주요 비행 모드 중 기체에 대한 제어가 다른 하나를 골라달라고 돼 있어요. 원 모드, 브레이크 모드, 자동 모드는요, 이동 제어에 속하는 모드고요. 위치 고정은 자세 제어에 속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는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일지 사고 보고. 자, 사고 보고는 제가 이거는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고 보고는 항공, 철도, 사고조사 위원회, 이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지방항공청 소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달라고 했는데 3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IM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IMU는 자세 제어를 위해서 존재하는 관성 측정 장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이로스코프를 통해서 측정된 각 속도를 적분해서 자세 각도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IMU의 작동 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고요. MEMS 센서를 사용한다 되어 있는데, MEMS 센서라는 것은 이제 IMU 종류 중에 하나인데 진동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대형 무인 비행 장치에는 올바르게 이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PS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GPS는 이제 위치를 잡는 역할이고 IMU는 자세를 제어하는 역할이니까 3번은 옳지 않고요. 4번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자세 각속도를 측정한다 되어 있는데, 자이로 스코프를 이용해서 자세 각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GPS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GPS는 기본적으로 위성 4개,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GPS는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수신받는다. 맞고요. 빌딩이 많은 곳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빌딩이 이렇게 뭐 많은 곳에서 여기서 이제 기체를 띄우면요, 위성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데 이 건물들에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제대로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사용해서 GPS 신호를 수신하는 것이 좋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거가, GPS를 사용해서 위치를 잡는 원리는 공중에 떠 있는 이 위성이 신호를 보냈었을 때 어떤 특정 범위 하나, 그리고 여기 멀리 있는 위성 또 하나 쏴서 둘, 뭐
만약에 여기 있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셋, 여기 있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서 뭐 넷,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겹치는 부분에 드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서 이제 GPS 값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GPS 값을 설정을 해서 이제 이 기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위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커져요. 거기서 이 녀석이, 이 위성이 골라낸 범위도 여기, 이 위성이 골라낸 범위도 여기 거의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위성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 신호 수신할 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DOP라고 적혀 있는데, 범위 지정을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 기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거를 계산을 해서 GPS가 작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겹쳐지는 부분 자체를 DOP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이 겹쳐지는 부분이 좁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범위가 좁다라는 것은 이 좁은 범위 안에 기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커다란 범위에서 GPS 신호를 한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다름이 없는 거죠. 이 넓은 범위에서 기체 한 점을 딱 찍어가지고 기체가 뭐 여기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것보다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기체가 여기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DOP 값이 커지게 되면은 사막에서 바늘찾기 하는 격이 된다. 그래서 신뢰도가 큰 게 아니라 작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옥토콥터 로터 개수. 옥토콥터는 8개죠. 옥토퍼스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에 4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필기, 교관 필기, 교관 시험, 필기, 시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